남으셨어요? 안 남으셨어요? 우리 유복순 강연자님께서 하셨는데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네. 온전한 나를 찾아라. 나이를 밝히지 않고 나를 밝혀주세요. 인생의 새 컷을 우리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이제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약빵 하나 줬어 먹으면 배고프네. 다시 한번 유복순 제주 온나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예, 빵은 저 뒤쪽에 다 있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께서 조금씩 나눠주십시오. 예, 저기 좀 빵을 겁니다. 주세요. 네, 저 끝에 있습니다. 네? 물 없어. 물은 테이블당 하나씩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졸바로 한 분이 진솔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는 건 연결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강연에도 또 다른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려다 박사가 된 여자. 자, 이제는 졸발의 진짜 이야기,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우리 졸바로 회원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진솔한 인생 스토리 강연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죽으려다 왜 박사인데? 예? 자, 그 길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겁니다. 자, 삶의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이야기, 죽으려다 박사가 된 여자라는 제목처럼 삶의 바닥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시 써내려간 한 여성의 여정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나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울림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담긴 용기와 변화, 그리고 희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희 강연자님은 김현미 심리상담소 소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자살예방교육협회 제주 지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자살, 가장 불행한 선택, 인성, 세상을 이끄는 힘을 같이 공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가족, 집단 상담,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또 분노 조절, 스트레스 관리, 행복한 삶 특강 및 이 프로그램 등 감정 코치 등을 다방면으로 강의, 그다음 교육을 진행하고 아마도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반을 해본 그 프로젝트 전 스타트를 끊으신 김현희 박사님께 뜨거운 함성과 열정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졸바로 복지국장 김현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리얼하게 잘, 어쩌면 저를 더 과대하게 한 남성에게 꽃을 받은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해주셔서, 그리고 전 타임에 유복순 강사님께서 너무도 그 진솔한 인생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많이 했고, 어쩌면 겹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우리 졸바로 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오늘 옷을 벗기로 결심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김영철 과장님, 국장님, 저 옷을 벗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벗지 마세요. 아무튼 시간은 촉박하고 나이 10살 줄였으니까 벗어도 돼요. 시작을 하겠는데, 자, 제목만 보시더라도 너무 강렬해서 이 제목을 정하는데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연이어 어젯밤 그제밤 쫙 하다 보니 1kg 빠졌더라고요. 참 좋은 부분도 스트레스는 있겠으나 좋은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나이
43살 때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좋을 때. 좋을 때요. 자, 그 전에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끼가 지금 발동해서 내포하지 못하고 꽁꽁거리고 있는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파 껍질을 벗기다 보면 몇 개인지 아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막 논문도 양파 껍질이 몇 개인가를 막 한다 그럽니다. 그 껍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고 합니다. 8개에서 최소 8개에서 13개. 자, 이처럼 우리 이런 생물에도 벗겨도 끝이 없듯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도박에 빠졌던 여자가 어떻게 박사를 됐을까요? 그죠? 자, 인생 살다 보니 이보다 더 재밌는 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하라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지금 걷다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도박은 화투입니까? 고수도 타짜. 타짜. 빠질 거 아닙니까? 자, 이 타짜 인생을 살다가 잠시만 웃으시는 이유를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아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 같습니까? 어울리지 않다는. 현모양처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현모양처였습니다. 맞죠? 현모양처이기 전에 백의의 천사를 꿈꾸고 있는 그런 착한 여자. 자, 그런 일생을 살다가 어찌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살하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 왔을까를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1시간, 2시간을 해도 저를 다 까버릴 수 없으니 43살 이전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였나를 묻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기억 속에 있는 나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촌스럽고 배고프고 존재가 먹고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아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아이를 보면 너무도 부러운 그런 자신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일남사녀로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아빠와의 이별에 너무도 기죽은 아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 그리고 대학교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는 나와 상관없는 일생이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백의의 천사, 이제 누군가 약자를 보면 돕고 싶은 이 본성이 있었나 봐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그리고 하다가 현모양처 같고 백마탄, 그러니까 병원에서 백마탄 왕자를 만났어요. 우리 조직위원장님보다도 더 멋있는, 그냥 눈에 멋이 씌웠나? 그러니까 나사로 병원 최초 이제 제주의 종합병원이 나사로 병원이었잖아요. 아세요? 네, 알아요.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그때가 제가 신참이었거든요.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간호병동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도 멋있는 남자가 병실에 입원해 있다고. 그때부터 조금은 두근거렸죠. 왜냐? 저는 병원에 돌아가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인수인계를 받고 라운딩을 쫙 합니다. 라운딩을 쫙 하는데 저 끝에서 너무도 빛이 나는 광채가 넘치는 남성 한 분이 보셨나요? 자, 그때 당시는 자, 지금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결혼을 함과 동시에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이 꿈 많던 여자가 꿈 많던 아이가 30대 말 나는 누구인가 사춘기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현모양처로 살다가 그야말로 인정받았죠. 자, 현모양처는 특색이 어떤 거예요? 1순위가 남편이요, 애기요, 시댁이요, 친정이요, 직장이요, 시장이요. 그런 속 안에서 김연이라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반란을 하다 보니 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한 1, 2년 싸워서 1순위로 저를 갖다가 놓습니다. 1순위였던 이 남편은 잠시 뒤로 퇴계칩니다. 제가. 그래서 1순위를 저로 올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40대 초반 그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를 1순위로 놓기 전에 너무도 허무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은 이런 마음 자살 충동을 막 일으킵니다. 한 1년 반까지. 그래서 헤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겠다라는 오기가 발동하죠. 그래서 돈 10,000원도 아까워서 돈을 쓸 줄을 몰랐던 여자가 어느 날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세상에 왔는데 남들은 윙크 꽂더니 가죽 배기를 들고 다니는데 나는 뭔가 하루에 가서 99만 9천 원짜리 외투를 사서 입혀서 옷가게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를 만드는 건 나밖에 없구나. 실은 제가 현모양처의 꿈에 있을 때는 남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미령곰탱이처럼 그렇게 살던 여자가 43살에 죽기 전에 한번 대학문을 넘기고 교수라는 교수라는 사람을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 자, 학교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네 뭐하러 와시니? 자, 교수님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래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지도 보고 찾아왔습니다. 지도로. 할 말 없으니까 지원서, 그러니까 입학 지원서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입학 지원서를 썼어요. 그때도 그 쓰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쓰면서 내 발로 찾아오니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질렀죠. 그리고 등록금을 냈고 고민하다 한 달 뒤에 등록금을 다시 찾으러 갔어요. 다시 찾으러 갔는데 사람은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행정처에서 등록금만 저한테 반환시켜버렸으면 저 인생은 거기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없는 아이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행정처 직원이 담당 교수와 통화 한번 하게끔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 담당 교수가 하는 말, 제 나이가 이제 보인 거잖아요. 그 지원서에 늦은 나이에 공부하겠다는 마음도 힘들 텐데 더군다나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더 힘들 텐데 왜 포기를 하시렵니까? 그러더라고요. 실은 돈이 없었거든요. 당장 용돈 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 용돈을 하려고 찾으러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라고는 말 못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한 1, 2년 뒤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 그때는 할 수 없다. 다시 도전하기가 힘들다. 한 5분만 기다리면 학교로 갈 테니 만나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죠. 그리고 제가 이력서 들고 다니던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 말,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등록금을 찾으러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사인은 받으마. 근데 단 학과장의 백으로 오늘 밤까지 기회를 주마. 내일 아침까지 대답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내일 당장 돈 300몇만 원이 나온다니 저는 너무도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룰루랄라. 그리고 당장 뒷날 친구랑
녹차밭으로 달려갑니다. 신나게. 그리고 친구는 거래처로 갔고 저는 그 녹차밭 휴식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팡팡 내리는 날이었어요. 휘몰아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웬 전화가 오더라고요. 생각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세요? 그러니까 학교요? 그러더라고요. 당당하게 돈도 받았겠다. 아니요. 2, 3년 뒤에 할 겁니다. 라고 딱 얘기했더니 교수님 말 도와줄 테니 공부하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그래요. 저 빙고. 이럴 땐 뭔가 드려야 되는데 왜 한다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장학. 무엇을 도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장학금 줄게요. 몸만 놓으시오 그러더라고요. 몸만 놓으시오.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육생회비 55,000원이 그거를 듣고 몸만 놓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뭐가 내가 가던 길이 확 꺾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제가 친구 그 사무실 쪽으로 그 허허벌판 눈보라 속에 안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마감되기 전에 계속 넣었던 게 6,500원. 43살 때였어요. 자, 그 죽으러 갔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을까? 자, 자랑은 아니지만 자, 그 못난이었던 여자가 이렇게 예쁘다였어요. 예쁘네. 자, 예쁘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가 좀 적죠? 자, 이러면서 저는 울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여워서 너무도 그 외롭고 고독과 싸웠던 여자랍니다. 자, 이쯤 하면 이 여자의 스토리를 좀 알겠죠? 근데 타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쇼다. 됐어. 자, 어때요? 살맛나지 않아요? 이 소리만 들어도 저는 지금도 웃습니다. 근데 좋은지 아니? 저 고스톱 칠 때는 세상 만사가 걱정이 없었어요. 세상 만사가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끝나고 집에 올 때 너무도 허무했어요. 그래서 순간은 이거 할 때는 너무도 좋았고 편안했고, 근데 집에 올 때만큼은 허무했어요.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근데 끊어야 되겠다를 하면서도 좋았어. 끊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끊어야지 하면서도 뒷날 아침에는 부랴부랴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죠. 자, 청소기를 돌리는데 환청이 들려요. 순간 청소기를 끕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쓰리고 멤버가 찾는 전화가 오는 것을 놓치는 것 같았어요. 멤버가 저는. 자, 나는 끊겠다, 전화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왔는데도 그렇게 뒷날 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왜 그렇게 거기에 빠졌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즐거워서만 그랬을까요? 한탕? 한탕. 자, 처음엔 100원 뛰기로 갔어요. 하다 보니 200원 뛰기, 하다 보니 높아졌어요. 자, 1, 2만 원이면 노는 것을 어느 날은 100만 원을 찾고 안 가면 놀지 못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처음에는 아줌마들끼리 저녁 때 되면 남편, 신랑, 아이들 밥 봐주러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여자는 혼자 문남성들하고 막 이거를 하죠. 2박 3일 동안 집에를 안 갔어요. 그년이. 자, 어느 날 남편이 저 윤석열이 내린 그 뭡니까? 계엄 선포가 내렸어요. 이 여자를 잡아라. 아무리 싸워도 친정이나 시댁 식구한테 싸운 얘기를 안 했던 남편이 드디어 저 친정에 김현희를 잡아줘라. 이제 남동생이 전화 옵니다. 누나, 나 원망하지 마라. 경찰 오늘부터 붙였어. 그랬던 여자가 봅시다.
그랬던 여자가 꿈이었던 여자가 공허함에 빠져서 자 40살 되면 이러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38살에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냐. 자, 분명 고스톱 치러 온 건 안 같은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인가 늘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내가 못 해본 것들은 무엇인지를 늘 나에게 내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늘 배고프고 기죽고 대학이라는 세계는 나와는 별개의 세계였던 여자였어. 아, 대학교를 못 가봤네. 공부를 못 해봤네. 이게 저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는 그 어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환경을 저는 극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43세 학교를 갑니다. 대학교 가보고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질러보자, 가보자. 자, 시초가 가보자였어요. 끝도 가보자였어. 가보자. 일단 가보자. 그래서 졸바라에 가보자. 이거였어요. 저는 저의 신념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죽으러 가서 인생 끝이다 생각했는데 그때가 저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가고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심리학과 병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느 날 그 중증장애인 시설에 가봤더니 사표 내고 가버렸더라. 사직서를 내고 왔습니다. 왜? 미래가 없었어요. 자, 두둑한 월급은 되었지만 내가 60살 이후에 갈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60살이 돼서 나오면 나는 나의 길을 개척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튀어나오자.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배우자. 그리고 60살 이후에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속 배움과 상담과 강의를 하면서 범죄 심리학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립니다. 암 친구가 걸려오더라고요. 2개월 만에, 그래도 2개월 만에 원장 자리에 취직을 합니다. 암 수술하고 2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 그 해 복학을 합니다. 박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초빙 교수까지, 모교의 교수까지, 그리고 박사까지 마무리를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시간이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다니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습니다. 가보자였어요. 가보자. 모든 곳은 가보자. 서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서울 문 남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그 혜님 스님 강의를 듣고 제가 엄청 울면서 치유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마음 치유 학교라고 행복 스님이 했던 그 인사동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연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것보다 하면 되더라는 이 교훈을 저는 이제 발로 걸으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졌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기 그 걷는 여정 속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면, 근무를 해야 되겠고 근무를 하면서 휴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하지만 가겠다는 이 신념이 너무도 커서인지 어떻게 해서 대학교 MT 장소에 갔단 말이에요. 군경상담학과 그 MT 장소였는데, 당일날 도착하지 못하고 바로 뒷날 가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받은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 제주에서 김현희가 온다는 소식에
자기들끼리 이제 아침을 먹고 웅성웅성 그 주위 산책을 하다가 저와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가다 보니 뭔가 분위기가 거기쯤에 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이열 종대가 돼서 환영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김연이라는 여자가 왔다. 근데 너무도 쑥스러웠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일일이 마치 영부인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광대학교 사회복지과 2년 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16년 만에 박사를 이루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잃지 않은 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인연 하나에 에너지를 얻었던 게 너무도 큰 힘이었고 앞으로 어떤 인연이 또 닿을지 되게 기대가 되고 이런 정말로 그 포기하지 않고 싶은 재미있는 이런 김연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들은 것은 곧 잊어버린다. 그리고 본 것은 기억되고 해본 것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너무도 많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 길 위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직장에서 왜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나 외부 강사 차단합시다. 없어. 한 군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올인하라. 뭐 비전이 없었죠. 강의는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발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런 프로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쑥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덜커덕 암친구가 몰려왔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나요? 세상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원망스러웠죠. 네. 왜 나한테? 나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 배웠던 거를 펼쳐보지도 못하게 이런 나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신랑이랑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소리 없는 울음, 리듬이 그러니까 소리 없이 리듬이 헛걱대는 이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암 진단이 몇 개인지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네, 그래도 나는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직사하는 사람에 비하면 감사하지. 이 감사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짐한 게 그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겠다.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저 멀리서 나에게 주는 달란트가 아니냐.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살 예방 간이 의뢰가 오니까 제가 수락을 했어요. 몇 킨지도 모르고 수술이 잘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 달 뒤에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빠른 쾌유가 됐어요. 빨리 쾌유해서 가서 강의를 해야겠다. 복대 메고 퇴원하고 15일 만에 자살 예방 강의를 갔잖아요. 예전 강의하고는 다른 이 PPT 자료의 이론적인 강의가 아니라 실제 이런 강의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어쩌면 나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에게 암시를 줍니다. 55년 숨소리 암친구에게 제 편지를 씁니다.
낭낭하게 누가 읽어주실까요? 그래서 읽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55년 숨소리 남친 눈물이 난다 주르르 한 번도 병원 지대지지 않았던 그녀 힘들 때마다 오뚜기처럼 흑흑 털고 일어났던 그녀 오늘은 아산병원이라는 거대한 병원 침실에 입원실 침대에 누워있다. 55년 동안 함께 움직이던 세포가 힘들다고 성을 내니 미안코 미안한 눈물만 흐른다. 두 아이를 출산하느라 정절개 두 차례 빼고는 어쩌다 감기 걸리면 끙끙 앓다 벌떡 일어나고 했는데 난생 처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애가 참 가엾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하늘이 선물을 주실 때는 고통의 보자기 속에 넣어 보낸다고 하자니 오늘도 견뎌내라. 어떠한 고통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럴까 기대가 된다. 생명의 소중함 내일 새벽부터 CT 촬영과 인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그녀의 왼팔에는 커다란 주사바늘로 세포들이 겁을 먹고 있다. 열흘 전 상담약 후 검사를 받기 위한 입원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면서 행로와 마음가짐을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지금 기적같은 숨소리를 들으며 애써 태어난 척한다. 한 달 뒤 생명존중 강의를 소화해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며 아산병원 17층 174병동 30인 고실에서 내 인생의 색다른 선물을 받는다. 현이야 사랑한다. 2021년 2월 6일 일요일 21시 37분에 현이가 떨고 있는 그녀에게 읽기 전에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저였어요.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이렇게 저를 다독이는 거울을 보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보단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저는 100%다 전달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직접 중얼거리기라도 하면 그게 우주에서 저에게 다시 반사되어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도 발표하라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대였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보면 어디 봐요? 그러니까 이뻐? 나 옷 이쁘게 입으니까 날씬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파란 눈동자를 많이 보다 보면 본인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유 없는 눈물도 나오고 그 눈물이 슬픈 눈물만은 아닌 기쁨의 눈물도 있겠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뿌듯한 눈물 해냈다는 그 뿌듯함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잘하면 잘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지라고 다독거려주고 할 수 있지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마다 응원의 박수 소리. 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언니, 누구누구 며느리가 아니라 김현희라는 이름을 불러줄 때가 저는 너무도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자존감이 없던 아이가 이름을 불러줄 때 잘했다 칭찬을 먹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 수술하고 바로 제 도전을 합니다. 15일 만에 복대 메고 강의를 했고 2달 만에 원장 자리에 갑니다. 자, 원장 자리에 갈 때 저는 사무국장도 안 해봤어요. 원장 자리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떨리고 못할 것 같죠. 힘들 것 같은데 한 번 죽은 목숨 그냥 일주일만 그 원장 자리 한번 앉았다
죽으면 원이 없겠다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되니 월급이 나왔고 한 달 견디니 2달이 됐고 이렇게 해서 3년을 잘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대학교 박사과정을 계속 이어갔고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를 3번씩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암이 걸려서 1년 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도교수를 바꿔야 될 상황이었어요. 조심스럽게 3번째 지도교수님에게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좀 지도해달라고. 자, 손 내밀면 어딘가 이렇게 만져줄 줄 알았는데 몸을 만져주지 않았고 초빙 교수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야간을 학생하고 낮에는 초빙 교수를 하고 원장 자리를 이렇게 3가지를 강릉까지 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학기 지나니까 모교에서 콜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사과정 무사히 해서 졸업까지 마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더라. 그리고 다 여러분들 다 끌고 있을 거예요. 끌고 있는데 단 1% 부족이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갔던 여자는 이제 김현희 심리 상담소라는 문제를 걸고 차후 저처럼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우면서 자살 예방을 해서 이 나라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싶고 그리고 행복한 동기부여를 하는 명강사 할머니가 되고 싶은데 저의 꿈입니다. 꿈은 자주 변하더라고요. 자, 이런 지팡이를 짚고 강단에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면 되더라. 이기보다는 하면 되더라. 하면 된다라기보다는 하면 되더라라는 이런 신념 아래 우리 모두 졸바로와 함께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 100만 원짜리 강의죠. 네, 강의가 100만 원짜리 강의인데 한번 설명. 100만 원짜리 강의인데 이 심과 금을 물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박수. 이제 우리 돌바로에 이렇게 박사분들이 많아요. 네. 박사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나 박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돌바로에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연애 박사라도. 네. 나 진짜 하고 싶다. 하면 된다라기보다는 하면 되더라. 되더라고요. 네, 오늘 하면 되더라. 이 기운을 무한의 이 하면 되더라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우리 김현님 박사님을 이제 존경의 눈으로 제가 뵙겠습니다. 아침에 문득 제가 김현님 박사님한테 오늘 어떤 강연으로 하실 거예요? 잠깐만 소개 해주세요. 약간 앞에 아까 슬라이드 안에 주어진 내용을 저한테 잠깐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읽는 순간 내가 오늘 사회를 볼 수 있을까?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제가 김현희 박사님 그 준비 과정과 강연을 통해서 들은 말이 뭐냐면은 본인은 10년 전부터 매일 일상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오늘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적은 것은 다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 게 딱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하니까 나는 부를 못 이루었다. 네. 쓸 만큼 돈을 벌기는 많이 벌었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모은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아마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쪽에 쓰다 보니까 모으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박사님. 앞으로 10년 동안
돈을 버는데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일어서 저희 졸바르에 기부하면 졸바르에서는 동상을 김현희 동상을 세워드릴 겁니다. 새로운 꿈을 제가 심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바르가 나날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희 박사님께 앞으로 더 발전하시고 승승장구하는 의미에서 열정과 응원의 박수 그리고 함성의 박수까지 함께 주십시오. 네, 오늘 고를락 들락 첫 강연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네. 감동이었죠?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고 누구나 인생의 한 장면을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첫 장을 아름답게 넘겼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처럼 회복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걸작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복 프로젝트 더 많은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피어나가길 바라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연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지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스타트 사회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다음 졸바로 회복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자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타트를 끊었고 다음에는 사무국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국장님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사님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발전해 가는 과정들이 우리 서로 협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지원들을 해주시면 이제 하나하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바로가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마음속으로 늘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확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거 끝나서 공감 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장소가 지금 원래 3시까지 대여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분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온 장애복지센터 카페 1층 카페에서 약간의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공감 나눈 시간을 갖고요. 이때 차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자 강정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